자, 유산남님 이제 유저지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최대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이벤트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장마감 이후 발표가 될 수요일 날에 엔비디아의 어닝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어닝에 관련돼서 모든 관심이 쏠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어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조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이벤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엔비디아에서 주요 지표로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주요 뉴스로 먼저 어닝콜에서 이야기가 무조건 될 것들에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뉴스들을 뽑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어닝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된 뉴스들이 사실 몇 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국 쪽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의 화웨이에서 발표한 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H100과 비슷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화웨이의 어센드 910C 칩이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초기 주문량이 7만 개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엔비디아의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엔비디아의 회계 연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의 14%가량을 차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분명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 감소에 따른 타격들을 다른 지역의 강력한 수요를 상쇄했다 하고 있다라고 거듭해서 밝혀오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쪽 관련해서 전용 칩들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출시가 될 수 있는 화웨이 칩은 사실상 좋은 뉴스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이미 선주문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화웨이 같은 경우는 수율이 20%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SMIC를 통해서 7나노 쪽의 칩들로 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화웨이 쪽에서 당연히 이거를 감당할 만큼 좋은 수율은 아니지만 아마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의 14%를 자랑하는 중국의 매출에 대한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게 언제부터 영향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가지게 될지가 아마 중요한 키포인트고 어닝콜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지연입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신 인공지능 칩이라고 불리는 블랙웰의 출시가 이번 달 내내 엔비디아 주가를 괴롭혔는데요. 적게는 4주 혹은 3개월 이상 지연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AI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연 자체가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블랙웰의 출시 같은 경우는요. 이 칩을 통해서 칩에 직접 액체를 공급하는 리퀴드 쿨링 방식이 폭넓게 채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에게 아무래도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리퀴드 쿨링을 공급하는 회사 혹은 데이터 센터 자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출시일에 딜레이가 된다라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들이 자신들의 교체 주기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의구심과 동시에 공급이 늦어지게 될 경우 그 분기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문이 좀 있는데 일단 이 지연 같은 경우는요. TSMC의 COWS 패키징 기술로 인해서 블랙웰 칩의 생산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혹은 이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설계 문제로 인해서 현재 대규모 주문이 보류가 된 상태다라고 여러 어널리스트 사이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많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번 3분기에는 블랙웰의 기여도가 전체적으로 지연으로 인해 미미할 것으로 이미 모델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블랙웰의 지연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호퍼 GPU 결국 지금 당장 블랙웰 최신 칩을 고르지 않고 옛날 칩인 호퍼 GPU에 대한 매출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총 마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호퍼 GPU가 공급 부진을 대신할 것으로 이미 시장의 매출이나 EPS의 컨센서스의 모델링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 중 하나는 바로 이 TSMC가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TSMC가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꾸준히 2분기 때부터 발표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높은 마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요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세 가지 소식에 관련돼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번 간단하게도 한번 짚어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키뱅크 마켓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공급망 점검을 했고 성능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블랙웰 타일을 사용한 칩들을 다시 제작하고 0.25분기 가량의 지연이 결국 한 달 가량의 지연이 예상이 되지만 단기 실적과 가이던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동시에 3분기 블랙웰 출하량에 대해서 완만한 기대치가 결국 호퍼의 예약 증가로 다시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키뱅크 팀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가 호퍼 GPU에 대한 견고한 수요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강력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블랙웰의 지연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형 B200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업 고객을 겨냥해서 더 저렴하고 성능에 최적화된 B200A GPU가 사실상 B100보다 훨씬 더 수요를 커다랗게 자랑하며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다음 세대 칩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GB200에 대한 생산도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4분기에도 NVL36, 72의 출하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반대로 레이브 앤드 제미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쪽에 집중을 했는데요. 블랙웰의 지연과는 별개로 스펙트럼 X 이더넷 스위치가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중요한 단기 매출 동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블랙웰의 지연이 장기화되면은 결국 고객이 지출을 중단할 위험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커다랗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은 호퍼 GPU에 대한 매출로 상쇄가 될 것이고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실행 능력에 여전히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레이먼드 제임스는 B100과 B200의 보드가 결국 이번 해 안에 출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GB200 NVL2 렉 시스템이 출시가 될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요. 6월과 10월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으며 기대와 엔비디아의 경영진을 안심시키는 블랙웰 발언에 힘입어서 이번 분기 발표 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분명히 블랙웰의 지연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 호퍼 GPU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채워질 것이며 결국 미래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짧게 지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달간의 지연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면서 커다랗게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것 또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포인트 크게 네 가지 짚어주셨잖아요, 유사남님. 그렇다면 당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그 포인트가 있다면 중요하게 몇 가지만 꼽는다면 가장 핵심은 뭐가 될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가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역시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사주 매입이나 여러 가지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만약에 실적이 조금 미스를 하게 된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지속적으로 젠슨 황 CEO가 결국 자사주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일단 이런 가이던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 그 중에 하나는 블랙웰의 지연이 어떻게 되나. 결국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듯이 물론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게 결국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이 블랙웰 자체가 지연이 결국 짧을 것
길어봐야 한 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요거에 벗어나는 발언들이 만약에 어닝콜에서 나오게 되게 될 경우,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랙웰에 대한 지지연 자체가 나오게 될 경우 결국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결국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랙웰의 지연이 얼마나 되나, 어떻게 되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 매출이 높지는 않지만 12%가량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그리고 결국 중국 쪽에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성능을 올릴 수 없는데 중국의 경쟁자들만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제약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쪽의 칩들이 사실 수율이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중국 쪽 정부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중국 쪽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게 블랙벨이 지연이 되면 호퍼 GPU에 대한 예약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상세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호퍼 GPU에 대한 예약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당장 높은 마진율과 결국 만들어지는 대로 팔리는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결국 지금 당장 수율에 관련된 리스크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얼마만큼 생산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아마 살펴보는 게 이번 엔비디아의 중요한 어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 좀 봐야 되는, 사실 다 중요한 점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또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산남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